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원달러 환율의 발작 현상과 관련해서 미란 보고서가 노리는 트럼프의 구상 등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호 환율 발작 특강 시리즈 오늘이 5번째죠. 자, 간략하게 한번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밟아왔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이 갑자기 발작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우리나라 원화, 또 중국 위안화, 대만의 NT 달러, 그 다음에 일본 엔화는 가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환율은요, 지금 달러당 1,400선이 깨졌어요. 한때 트럼프, 윤석열 이 계엄령 사태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함께 뭉쳐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면서 달러당 1,500원이 위험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사이 1,400원도 깨고 1,300원대 후반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환율이 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 원화의 평가 절상, 환율의 하락이죠. 이 하락, 왜 환율이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고 있는가? 또 환율 하락과 통화의 평가 절하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등 환율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기초 상식 몇 가지를 정리해 봤고요. 자, 이 편에서는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설을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퍼뜨리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과연 이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건가?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트럼프 또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기정사실로 하고 거기서 중대한 합의가 나올 것이다 해서 지금 달러를 던지고 위안화를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시진핑 트럼프의 회동과 환율의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헤쳐보았습니다. 또 김대호의 이 환율 발작 긴급 특집, 긴급 진단 제3편에서는 지금의 환율 발작은 백악관 미란 보고서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기초 하에서 미란 보고서는 어디서 나왔고 미란 보고서가 노리는 트럼프의 전략은 무엇인가 등을 집중적으로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편 김대호의 환율 발작 편에서는요, 1985년에 있었던 프라자 협상과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큰 틀 속에서 미란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 특히 트리핀의 딜레마, 달러 기축 통화 속에서는 트리핀의 딜레마가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었는데, 이 미란이라는 사람, 현재 백악관의 자문위원장으로 있는 이분이 현재 달러 기축 통화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돌파할 수 있다 해서 3가지 중대한 칼을 빼냈죠. 그 첫 번째 칼이 환율 관세 폭탄이고요. 관세 폭탄을 빌미로 환율을 끌어내고, 자, 이 환율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환율이라는 것이 미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흑자국들의 달러 가치를 대폭 올려서 미국 제조업을 살리는 건데요. 여기에 이어서 미국 국채도 강매한다. 특히 100년짜리 국채를 고안하고 있다. 이것이 미란 보고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미란은 100년짜리 국채를 왜 고안을 했고 또 이것을 한국 등 교육 상대국들에게 어떻게 팔 것이냐,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냐, 이것이 김대호 환율 발작 특장의 오늘 제5편 얘기입니다. 자,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란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을 대폭적으로 미국 돈을 평가절하시켜서 미국 수출업체의 미국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죽어가는 제조업체를 다시 살린다. 미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의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이 늘어나면 미국 제조업이 살아날 것이고, 또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면요, 미국 기업들이 흑자가 돼서 그로 인해서 세금도 더 많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는 돈을 벌어야 소득이 있는 곳에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적자다 이러면 세금도 안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이 약하면 미국의 세금도 덜 거치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는 시차는 있지만 함께 가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쌍둥이 적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라는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는 달러 가치를 폭락시킴으로써 미국 제조업을 살리자. 그렇다면 또 미국의 이 무역 수지도 개선될 것이다. 무역 수지 개선과 제조업 육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종착점 목표입니다. 따라서 미란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혹하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인과관계가 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미란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까지 지금 발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미란 보고서의 치명적인 약점, 트리핀의 딜레마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미국이 환율을 가지고 미국 돈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도 있고 미국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부분이 있죠. 뭐냐?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국채가 안 팔립니다. 국채는 미국 재정 적자를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국가 부도를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핀이거든요. 만약에 미국 국채 못 팔면 미국 적자입니다. 부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부도가 안 났던 것은 중국과 일본 등 이른바 무역 수지로 돈을 대규모로 벌어들이는 이 흑자국들이 남아도는 돈을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순채권국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채를 사면 달러를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가 부도, 재정 적자분을 메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가 된다면 누가 국채를 사겠습니까? 국채 달러 베이스로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국채를 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미란 보고서는 세 번째 폭탄, 환율 폭탄에 이어서 세 번째 폭탄은 국채 폭탄입니다. 환율을 물론이고 관세 폭탄을 좀 완화시켜주는 대신, 아니면 관세 폭탄 있는 걸 없는 것으로 해주는 대신에 트럼프 정부는 시진핑을 만나서 당신들이 우리 국채 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미란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미란 보고서는요, 심지어 미국의 공권력을 발동하자. 왜? 미국이 재정 적자되고 무역 수지 적자가 된 상당수의 요인은 국가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 돈을 많이 쓰는데 그 안보를 흑자국들이 같이 부담하는 것이다.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은. 따라서 미란 보고서는요, 경제 문제를 외교 안보까지 연결하면서 한마디로 턴키 베이스, 원스톱 방식으로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안보 비용을 다른 나라가 부담해 준다는 차원에서 미국 국채를 사라. 그래서 강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향해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미국 국채를 사가라고 굉장한 압력을 가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 대목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 국채 대부분 1년 이하짜리가 집중 발행이 되어 왔거든요.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 대통령은 국채를 팔기 위해서 단기채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런 것도 많이 팔았는데 요렇게 팔면 3개월 후, 6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국채라는 게 종이 정서를 갖고 그게 만기가 되면 돈을 내주겠다는 건데 그럼 그 돈 내주기 위한 돈이 없잖아요. 그럼 또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고요. 상환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인 거죠. 빚이 한 번 생기면요. 빚잔치를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빚 갚기 위해서 또 빚 내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결국은 빚더미에 치여서 나라는 부도나고 개인은 망할 수도 있는 것이 부채의 무서운 어떤 함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6개월짜리로 발행해놨다? 1년도 아니고 1개월짜리로 많이 발행해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자마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 자기 오자마자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요즘 입만 열면 요즘 뉴욕 증시 주가 떨어지는 거 내 때문이 아니야. 바이든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뭐 일각에서는 이것은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책임 회피다 라고 트럼프의 그냥 미치광이 전략으로 치부하는 전문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국채 쪽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는 겁니다. 역대 정부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가지고 국채를 많이 발행했으니까 그 부담이 지금 초단기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채 발행해야 되는. 그래서요, 우리 지금 뉴욕 정치 서학 개미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미국 연준이 제롬 파월이 금리를 내린다.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왔잖아요. 금리를 내렸는데 미국 국채 금리를 안 내립니까? 기준금리라는 게 미국 연준이 움직일 기준금리잖아요.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체육시간 한 학생을 체육 선생님이 기준 짜봐 기준 하면 나머지 학생들 쪼르륵 따라오잖아요. 그게 기준금리예요. 그럼 연준이 기준금리 내렸으면 국채금리 내려가야죠. 기준금리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적용되는 금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실세금리가 뭐야? 국채, 회사채, 채권이 제일 중요한 금리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거의 돈 거래를 채권으로 하고 있거든요. 채권 중에서도 국채. 아니 그런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도 바이든 때 발행해 놓은 거 다시 리이슈 상환하기 위해서 또 발행해야 돼요. 국채금리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국채금리가 폭등을 하면 뉴욕 증시 주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최근에도 국채금리가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다다음 편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은 국채예요. 국채 안 팔리면 미국 부도나는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했다 해도 국가 부도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업적에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최악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국가 부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관세 폭탄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대목을 미란 보고서가 자, 국채를 좀 팔자. 그러니까 안보 비용을 분담하는 셈 치고 너희들이 미국 국채 좀 사가. 근데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사면 또 한 달 후에 또 갱신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장기로 팔겠다. 롱텀으로 팔겠다는 거예요. 롱텀으로 파는데 어느 정도 롱텀이냐? 지금 대부분 1년 미하 많지 않습니까? 미란 보고서에 보면 100년짜리를 발행하자는 것. 100년. 자, 2025년에 발행하면 2325년에 상환하는. 그러면 앞으로 100년 동안은 그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안정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100년짜리 발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히 장기 국채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거 강매할 겁니다. 그것이 관세 폭탄을 없애주는 협상 조건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느냐? 자, 이 장기 국채가 왕창 발행되면요, 단기 금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 단기 금리를 계속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한다는 얘기는 공급이 또 수요 공급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단기 국채가 막 올라가는데, 이제는 당분간 단기 국채 발행 안 해? 그러면 앞으로 100년 동안은 추가 발행할 게 없겠군 하면 금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금리 떨어지면 뉴욕 증시 주가 올라갑니다. 금리 떨어지면 국채가 올라가요.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금융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주식, 채권, 뭐 이런 것은 금리가 떨어져주면 이것은 대박이 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도치코인 같은 것도요, 금리하고 상관관계가 제일 높아요. 만약에 이 협상이 성공한다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시진핑의 마음에 시진핑이 그걸 받아줘야 100년짜리 우리 사줄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 들어오는 그 국채 재발행 부담을 100년으로 넘기고자 하는 것이 미란 보고서의 구상이고, 그 구상이 말하라고 협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미란 보고서에서는 100년은 이자가 또 상당할 거 아닙니까? 장기 국채는 이자를 아예 제로로 하자. 이자가 없는 국채를 보고 사가겠어요? 관세 폭탄 우리가 철회해 줄 테니까 사가. 그것이 고리로 걸려 있는 겁니다.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협상해봐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윽박을 지를 수 있는 것은 관세라는 그런 큰 무기도 하나 있지만, 또한 안보 비용. 우리가 글로벌 안보를 책임지고 있잖아. 일본은 지금 많이 사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떨어질 겁니다. 정말 이자 없는 국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압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럼 아주 적은 금리로 뭐 강제로 채권을 할당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대목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자,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어요. 우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100년 후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100년짜리면 엄청나게 발행해 놓으면, 지금 미국이에요,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에 육박이거든요. 거의 6경원에 육박이기 때문에 요 부족한 돈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펑크가 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100년을 유예하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정되겠죠. 그럼 10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2325년 폭탄이 터지지 않겠어? 그럼 그때 트럼프 2세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미란 보고서는. 그때도 미국이 힘을 쥐고 있으면 그때 각 세계를 향해서 또 한 번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리고 그때는 이제 2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합니다. 200년 이후에. 그러면 200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거야? 미라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 제조업, 이 문제가, 제조업이 왜 망했냐? 미국이 왜 무역 적자 생겼냐? 환율이 미국한테 유리하게 조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환율을 조정해서 미국 달러와 가치를 대폭락시키는데, 그 폭락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게 바로 국채이기 때문에, 국채 200년 강매를 해버리면, 그럼 환율은 일정 유지가 될까? 그럼 환율을 한 100년 동안요, 환율을 미국한테 유리하게 하면 미국 제조업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후에는 강매 안 해도 된다. 이것이 미란의 주장입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좀 황당한 주장도 있고 상당히 우리한테 통찰력을 주는 대목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지금 환율 폭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미란 보고서 말하는 세 가지 폭탄, 관세 폭탄, 환율 폭탄, 이 국채 폭탄은 한순간에 하고 끝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한
트럼프 너 다 장기 계획이 있구나. 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조금의 시차는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청사진은 알고 미국을 접해야 된다. 통상협상도 이 미란 보고서와 트럼프의 음흉한 구상, 그리고 그것이 단계별로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나올 것인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장기 청사진은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협상이라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이 시진핑이 받아줄 것이냐, 받아주더라도 좀 싸우다가 받아주겠죠. 그 중간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우여곡절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다고 그러지만 오늘 떨어지고 내일 떨어지고 모레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떨어졌다가 또 역풍이 일면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순풍이 불면 다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누가 좌우하느냐? 협상이나 국제 뉴스가 좌우한다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변하는 이 트럼프 정책의 세 가지의 폭탄, 관세 폭탄, 환율 폭탄, 국채 폭탄,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국제 뉴스, 수시로 무슨 사건이 생기면 김대호 박사TV에서 제가 말씀을 즉각 남들보다 빠르게 올리겠다. 그런 면에서 수시 어떤 환율 발작과 함께 계속해서 올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신속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수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